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의 현재가 들어있고요. 내 인생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인생의 소명, 내 인생의 목적, 미션, 이 목적, 미션을 위한 목표, 이 목표를 위한 실행 방법, 전략, 이것들을 위해서 올해 안에 나는 뭘 할 건가를 해마다 연초에 작성을 합니다. 이게 없이 정동지 가서 뱃살 빼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책에는 좀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주로 이것만 합니다. 꿈이 뭐니? 그러면 카이스트 학생 되고 싶어요. 서울대 학생 되고 싶어요. 뭐 보통 그러잖아요. 승무원 되고 싶어요. 승무원 되고 나서는 그러면 꿈 없이 살 거냐?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보다 중요한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꿈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적인 목적, 목표 아니면 직업적 목표만 얘기해요. 그렇게 학습이 돼 있습니다. 이것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은. 내 삶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미션이 정의가 되고 그걸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거쳐가겠다. 돈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요,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회사 책상에도 올려놓고 집에 책상에도 올려놓습니다. 왜? 내 삶의 나침반이니까. 이게 집에 있는 거고요. 이게 회사 책상에 실제 있었던 겁니다. 가슴 속에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게 왔을 때 잠깐 보는 정도입니다. 이거 맨날 보고 있으면 미친 사람이죠. 잠깐 나한테 되새김만 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를 내 나침반을 보고 메모하다 덮어놓고 하지만 잠잘 때에는 항상 내 주변에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지은이 친구 엄마들이 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쪽팔려 죽는 줄 알아서 그래요. 40대 아저씨가 이거 왜 하냐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꿈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내 인생이 진지하면 진짜 재미없다고 생각하면서 새끼 얼굴 보면서 진지하게 좀 살아라 이래요. 너무 일배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비전이란 씨앗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모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프랭클린 플래너. 강사 자격도 있지만 사용하다가 저는 나만의 메모법으로 도구로 바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한 눈으로, 일람으로 저는 제 하루하루를 보고 싶었습니다. 내 모든 계획들, 고민들, 아이디어들, 만나고 싶은 사람, 읽고 싶은 책, 하고 싶은 일, 모든 걸 여기다 쏟아붓습니다. 왜? 머릿속에 여유를 남겨놔야 되니까. 머리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모든 걸 다 넣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이게 세븐헤빗에서 벤치마킹 한 거죠. 긴급도 중요도 얘기합니다. 해야 될 일들을 적은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이 일이 1번이다 0번이다 하고 소팅을 하면 중요한 일부터 딱 소팅이 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다 메모를 하는 거죠.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만나고 싶은 책,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영화, 장소, 음악은 여기다 다 적습니다. 주로 책이 여기에 올라옵니다. 신문을 보다가, 책을 보다가, 사람과 얘기하다가, 영화 보다가 저 책은 내 비전에 관계되는 책 같아 그러면 적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0, 1, 2, 3에서 소팅하면 이 밑에는 1, 2, 3순위 책들이 항상 있는 거죠. 이쪽에는 내 사고, 행동 강령을 이렇게 바꾸겠다. 여기는 아이디어들, 특허 아이디어, 업무 아이디어, 업무 개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몇 개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적어놓고 만납니다. 2002년에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나카지마 다카시 이름 적어놨는데요. 6년 만에 일본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 책이 180권 썼고 한국에 50권 나갔는데 한국에서 자기 만나러 온 사람은 두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나러 온 사람은 히도츠바시 대학에 유학 온 사람이고 혈연탄 건너서 온 사람 제가 처음이라고 40명 정도 원리원칙 연구회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다 있는 데서 저를 소개를 하세요. 왜? 너무 뿌듯하니까. 저는 왜 만났냐? 이 추상적인 텍스트로 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실감을 하면 나도 본받을 확률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고 너무 좋으면 적어 놓습니다. 메모도
이런 것도 합니다. 원앙소리를 보고 나오는데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집사람은 도시 여자고요. 저보다 5살 어립니다. 원앙소리를 보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저런 영화를 보고 감동을 안 받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인간아, 너는 가슴도 없냐? 진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요, 저는 전라도 땅끝마을에서도 36가구 있는 완전 깡촌의 아들입니다. 제 추억 속에는요, 오낭소리에 나온 할아버지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소들이요, 내 옆집에 온동아재, 학동아재, 이걸 모르시죠? 온동아재가 뭔지 아십니까? 부인이 온동에서 시집 오면 온동아재입니다. 학동에서 시집 오면 학동아재야. 이 시골 사람의 감성을 모르는 거죠, 도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한테 감동이야, 나한테는 추억이다. 너무 멋있어, 적어야 돼. 그리고 여기다 적은 문장입니다. 저는 나의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팍 느껴지는 영감 있는 문장을 만나면 무조건 적습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지만 영혼은 단어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 계속 모아서 나한테 체화를 시켜야죠. 나의 사고, 나의 글, 나의 말들을 예민하게 만들려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책을 쓸 수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항상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이 책꽂이 제가 지혜꽂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상이 너무 좁아서요. 책꽂이를 만들어야겠어 다 올렸습니다. 여기다 과거 서류, 오늘 처리할 서류, 미래 서류, 문구함, 전화기, 황파일, 모니터 다 올렸죠. 과거에는 이게 다 내려 있어가지고요. 뭘 기획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좁아서. 제가 지혜꽂이 여기다 해놓고 아이디어를 성장시키다 보았더니요. 어느 날 이런 도면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이 좁은 책상을 어떻게 하면 넓게 쓸 수 있을까? 이게 떠오른 다음에 적어놓고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니까 보조 아이디어들이 계속 첨삭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도면이 만들어지고 저 혼자 썼습니다. 그때 어느 날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여직원들이 선배님 저도 하나, 차님 하나 해주세요 해서 한 50개 팔아먹었습니다. 와이프한테 엄청 먹었습니다. 후배들한테 제가 마진을 남길 수가 없어가지고 원가로 주문을 막 받았더니 자가용으로 실어 날리면서 이상한 짓거리해서 자기 힘들게 한다고 엄청 뭐라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직장인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 지금 변리사협회 회장도 하셨던 변리사님이 이 사진을 딱 보더니 김 차장 특허 내자 그러더니 예? 그랬더니 5대5 나한테 그래요. 5대5 뭐 같아요 이게?